말씀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he annual kickoff conference hosted and sponsored by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My name is Jeannie Lee, also an attorney based in Orange County, and it's an honor to be here.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께서는 우리 기빈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호명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We'd like to take a quick moment to recognize and thank distinguished guests in our audience this morning. 먼저 국회의원 박영선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중 총영사님 모셨습니다. 총영사님께서 오늘 일본계 미국인 한국전 참전자 행사차 일찍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특별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인 사실 KPEC이라는 다른 사실의 연방의 모임이 있는데요. KPEC 의장이신 우리 주디츠 의원님 감사하고요. 또 연방하원 아테소이 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님의 정책보좌관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요. 존 브로드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무호증진 의원사절단 단장으로 며칠 전 뉴욕에서 엘리엘 엥겔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5분의 연방하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마치시고 또한 미주 한인의 날 행사 참석하시고 또 뉴욕주에서 있었던 상하원 3.1절 기념일 제정 행사를 참관하시고요. 또한 뉴욕 동포간담회까지 굉장히 빡센 그런 여정을 속에서도 우리 남가주 동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먼 길을 이렇게 LA까지 찾아주신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한반도에는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앞에 닥쳐 있겠지만 우리 평화의 물결은 도도히 한 발짝 한 발짝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KPEC은 KPEC만의 소규모 모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250만의 모든 동포들이 평화와 통일의 그런 가치 하에 함께하는 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화의 기회,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에 한 300여 명 정도의 덕망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비록 여기에 함께 지금 안 하시고 있더라도 각 동포단체 속에서 정말 훌륭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일 속에서 함께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힘을 합쳐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특별히 작년 말부터 연방 주요한 한 15명 정도의 연방 의원들을 함께 만나면서 간담회를 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요. 올 초 정도는 아마 연방 의회 차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아마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의제에 대한 상봉 의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박영선 의사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인포머티브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또 화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i, ladies and gentlemen. It'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welcome you all to this KPEC annual conference today. I'm very delighted to see a lot of crowd and then a lot of attendance today. This is what we really want to do. It's time for all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stand up and then speak out and then support for the peace on Korean Peninsula. I really appreciate today's keynote speaker, National Assemblywoman Young-Sun Park, and then our best friend, community friend, Congresswoman Judy Chu, then my friend
John Brodke to come here. Okay, hope you enjoy this time, and then we gotta keep this kind of thing, continue to do, and then we go all together forever.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it. 우선 케이팩 민주 참여 포럼 동지 여러분, 한인사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기빈 여러분, 특히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우리 박영선,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한인 사회의 일각에서 우리 단체를 정치 단체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단체가 정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환영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단체의 성격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케이팩 민주 참여 포럼은 정의, 민주, 공정, 평화, 통일, 참여 이 6개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미주 지역의 유일한 민간 단체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 향상을 제고하고 초당적이고 초이념적이고 비정치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작년 7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약 3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건전한 시민단체로 우리 최광철 대표의 역동적인 리더십과 우리 유능한 젊은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 조직으로서 날로 빠르게 성장하는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로서 우리가 앞으로 회원 수를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전한 단체임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태환 교수님 1분만 더 하셨으면 1시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가운 기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특별 강연회 개최를 로스앤젤레스 모든 한인 동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오늘 강연회의 제목만 들어도 가슴에 뜁니다. 기대감이 벅차서요. 사실 그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배웠습니다. 프로페서 한나 피트킨이라는 그 정치 이론의 대가이신 저희 은사일 씨도 한 분이 정말로 힘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으나 정치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정치를 실현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박영선 의원님의 왕팬으로 사실은 오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 개혁 소장파로서 그 본연의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신과 능력, 실력을 겸비한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 세 가지를 다 겸비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오늘의 경제 난국이가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다해서 한국의 정치의 그 판을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들의 미주 이민 역사가 시작된 지 올해로 116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만 하여도 사실은 짧게는 5, 6년 계신 분도 많겠지만 많이는 4, 50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인지로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모국이 더 잘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우리 모국은 최근 몇 년간 극적인 변화를 염원했고 이루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처럼 국민 주권의 실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원했고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음을 이제 우리 동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사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분으로 이번 한미동맹 사절단의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이런 경력 자체가 달라진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다 아시다시피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한미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삼가 동시에 미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며 유연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도 장시간 동안 그분과 또 다른 그 동료 하원 의원들과 미팅을 하시면서 그분이 강경파잖아요. 그 강경파의 그 뭐랄까 의견이나 의도를 약간은 조금 더 친한파적으로 바꾸시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 그 화해 무드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저 막연히 생각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정책이 우리 세대에서 이제 실현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강연회를 통해서 평화의 가치와 현재의 한국 상황 등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도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님과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박영선 의원님 모든 일정 무사히 잘 마치시고 건강히 귀국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Choi, Assemblywoman Park, congratulations on having the annual kickoff conference of the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I am so happy to be here, and I want to tell you that in Washington, D.C., I am the chair of the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The initials are CAPAC. We call it KPAC, so I feel such a close affinity with you. We are one and the same. And of course, that is just one big reason for me to come here. I am so happy that you have put this organization together to advocate on issues that are important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first, let me say what an incredible thing happened in the November election. For 20 years, there was no Korean American in Congress. And then because of the November election, we got our first Korean American from New Jersey elected, and he is Andy Kim. And in fact, he joined KPAC, our KPAC, but maybe he will join your KPAC too. He is a wonderful person, and I know he is going to really help in making sure that Korean Americans have a voice on Capitol Hill. Now, let me say that in the recent days, there's been a significant development with President Trump announcing another summit with Kim Jong-un at the end of February, but I certainly hope that this will have a more substantial result than the last summit where they met. The meeting did seem to be a welcome change from the violent and hostile rhetoric that had been from both sides throughout 2017.
But while diplomacy was a welcome change, it was clear that President Trump wasn't prepared for the high-stakes talks. Claiming that they were in love, Trump told the world to rest easy. But it wasn't long before North Korea returned to their old ways,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echnology. But if there's one important lesson that we have from this first summit, what we know is that you cannot take anyone for their word. There must be a signed agreement that can keep both sides accountable. And I genuinely hope that they can reach one that will not only quie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also put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path to reconciliation. It's not just about world peace, but also about the tens of thousands of separated Korean families who are running out of time to be reunited with their loved ones. And we must do what we can to make that happen. Now, we in Congress feel that there is a very important role for us to play, and that is in providing oversight. And there was actually a bipartisan bill in the last Congress in 2018, the 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 which would have required the president to make regular reports to Congress about North Korea's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while it did not pass in the last Congress, we hope as we start this new Congress that it will be introduced again. And there are other ways for Congress to be involved as well. Last year, we passed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which, among other things, established permanent denuclearization as a goal. This is essential for making sure that both President Trump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knows where Congress stands as far as what we see as an acceptable solution. But what matters most is that we reach a solution that provides peace and security to the U.S.,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allies throughout Asia. So thank you for being so proactive on this issue. And let me also say that there is a very, very important bill that is on a slightly different topic, the Child Citizenship Act 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 which corrected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And this is a bill that was introduced in Congress this past session, but we need to introduce it again. But it was to correct a terrible situation that faces so many Korean adoptees. See, the Child Citizenship Act granted automatic citizenship to all children adopted by U.S. citizens because there are some who perhaps did not get the proper paperwork to be bona fide citizens. And so it made sure that every adoptee could, in fact, become the automatic citizen that they should be. The only thing,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bill. It only applied to adoptions that took place since year 2000. And it left out 35,000 to 75,000 adoptees, many of them Korean. Well, this is so terrible because if they are not citizens of the U.S., and they've left Korea as babies, many times as babies, if not children, then basically they are a citizen of no country. And you can imagine the suffering. They are unable to get disability and health benefits. They cannot get a passport. And if they are like Adam Krasper, who got into some trouble with the law but rehabilitated, he was even deported to a country that he did not even know. So we cannot let that happen. I am encouraged because by the end of 2018, there were 46 congressional sponsor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 were 3 on the Senate side. That's a pretty good number, but we need to increase it. We need to reintroduce it.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o-sponsors, and we need to pass the bill that will get automatic citizenship to all these adoptees so that they can have a good future.
Thank you. It's a real honor, pleasure to be here. I see some familiar faces here. Congressman Sherman could not be here today, but he wanted me to come and extend his warmest welcome and his best wishes. Congressman Sherman,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is the senior Democrat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I've had the privilege of getting to know and working with KPAC. I've been with Congressman Sherman for some time, and it's been a real wonderful and honorable experience to get to know so many of you. And I want to also thank Congresswoman Judy Chu for being such a leader on these issues. She covered a lot of the issues on the politics and the policy items which we've heard about. But what's most important is that we continue to hear from you, to hear from the community about what matters to families, to those living here, to families around the world. And I have a certificate also. There was one gentleman who I think we all should honor today. He is KPAC's president, and I'd like to ask him to come up, and I have a certificate of recognition from him from the United States Congress. President Choi, would you please come up for a moment? Thank you. I have a certificate here recognizing your commitment to community servic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on behalf of Congressman Brad Sherman.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re doing for the community, for the families, for everyone in this room, and all over this great country of ours and around the world. Thank you so much, Casey.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주연을 우리 박영선 위원님이 우리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최광철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영선 위원님 LA를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하기를 우리 박영선 위원님이 LA 특파원 시절에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 박영선 당시 특파원이시죠. 앞으로 크게 성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죠.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은 열심히 하셔서,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애국자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한국에 가서 정의로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을 맡고 있는 이사장 권영신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의 총괄 준비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비가 얼마나 왔는지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한 이틀 동안 날씨가 얼마나 깨끗한지, 사실 이것들도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광철 대표님과 전 임원분들,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들께 감사와 또 환영합니다. 한국국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뉴욕주 상하원에서 3.1운동, 독립운동 100주년 및 유관순 지정 결의안 통과를 동교포들과 함께 기뻐해 주시고, 이곳 LA를 찾아 한반도 평화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위해 LA를 방문해 주신 박영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축사를 하면서 이 박영선 위원님을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은 전 MBC LA 특파원으로 계셨고 국회 사법특위 위원장,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 사선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본국의 의정 활동을 아주 관심 있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제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전환점이 필요한 이 어려운 시대에 민주 참여운동의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참여, 보편적 가치로 시작한 활동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체대한 이 시점에 미주교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이때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미주교포들의 권익 신장과 정치적 신장을 위해 모든 교포들을 아우르는 큰 힘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종국 한반도에도 대결과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선언과 희망이 이제 닥쳐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맞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가 미국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코리안 아메리카노에서의 정치성과 뿌리 교육을 확보하고 정치적 신장을 위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로 3.1운동 및 임시정부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1909년 2월 1일 창립된 대한민국민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의 영립과 국공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을 배출한 미주의 최고의 대표단체이기도 합니다. 해외 독립운동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준 대한민국민회가 LA 한일회와 40여 개의 대표단체들과 연합하여 온 동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의미 있고 성대한 3.1절 기념 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단체분들이나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3.1절 연합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박영선 의원님과 함께하는 미주민주포럼 참여포럼의 특별 강연을 축하드리고 강연 후에 정말 시간이 없으신데도 박영선 의원님께서 우리 미국의 유일한 독립운동의 사적지 대한민국민회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모든 우리 동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0주년 3.1절 기념 예배의 메인 행사가 이제 3월 1일 날 11시에 기념식이 있고 저녁 7시에 기념 음악회가 있고 그 다음날 우리가 밀접기를 막아서 이제 3.1절 퍼레이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1,00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K100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위한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100 성명서.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의 가치 실현을 지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은 금년 2월 말 개최될 것으로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지한다.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에서 지속된 냉전 체제로 인한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한민족 모두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게 했고, 더 나아가 미국 시민 및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양측의 요구사항을 둘러싸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는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산고라고 믿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2월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 공존을 향한 위대하고 소중한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이에 저희 미주민주참여포럼 전 회원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해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진전된 로드맵의 합의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한국의 정치사회단체와 지도자들, 그리고 미국 연방의회와 주의회 및 미국 사회의 지도자들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초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9년 1월 19일 미주민주 참여포럼. 박영선님 강연에 앞서 환영의 의미에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증정에는 박보선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영선 의원님의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멀리서 와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 연륜이 오래되신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또 차세대 주자들까지 이렇게 다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와서 축사를 해주신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브래드 셔만 수석 보좌관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왔는데 이 연방 하원 의원 또 그 브래드 셔만 그 아시아 태평양 아태소 위원장 님의 수석 보좌관이 오신 것은 그만큼 우리 한인 사회가 많이 강해졌고 커졌고, 또 미국의 주류 사회에 그만큼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이 시기가 또 때마침 북한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제 곧 다시 2박 3일간의 일정을 끝나고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굉장히 또 시기적으로도 잘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미국에 방문해서 아까 소개받은 대로 뉴욕주 상하원 양원에서 3.1운동 기념일을 100주년을 맞아서 제정하는 그 현장을 참관하는 벅찬 기쁨을 우리 미주 한인 동포와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또 116년의 역사를 가진 미주 한인의 날에 또 참가했고, 또 엘리엇 엥겔 미 연방 하원 위원장과 만나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미 간의 새로운 변화, 또 한미 간의 동맹 강화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어떤 굉장히 그 전환기적인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이죠. 특히 1월 17일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수석 보좌관께서 브래드 셔먼 아태 소위위원장께서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의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미사일 역량을 동결하는 것이 비핵화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뭔가 지금 미국의 그 시츄에이션이 뭔가 바뀌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고 또 아태 소위 위원장, 어떻게 보면 엘리엇 엥겔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의 이런 발언이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굉장히 저는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또 수석 보좌관께서 가시지 않고 또 제 강의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 브래드 셔먼과 우리 한인 사회가 더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 간에 뭔가 이 동맹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200만 재미 동포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이 21세기의 조국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화와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느 날 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축적의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 현재 오늘 1월 19일은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인 정착과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을 쌓기 위한 또 하나의 축적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부터 97년까지 2년 반 동안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6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한국 기자로는 처음으로 미 영화인협회 출입기자를 했었고요. 또 그때가 패스파인더 미 화성 탐사선이 JPL 여기 제트 프로포션 레버러토리 파사데나에 있는 거기에서 화성 탐사선을 쏘아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기록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지금 20여 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 됐죠. 또 박찬호가 이 투수로서 LA 다저스에서 IMF 시대의 서름을 잊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영웅의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고 싶으세요? 이거는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요. 다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준비했냐면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김연아의 금메달 따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
김연아가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이 축적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 간격의 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김연아는 매일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을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과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인내하면서 축적의 시간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LA에 왔을 때는요, 이 엘버트 알고가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라는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를 해야 된다는 정책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95년대에 제가 LA에 왔을 때는 여기 오니까 명함을 교환하는데 이메일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이메일이라는 게 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24년 전의 일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차이가 많이 났었던 거죠. 근데 그 24년의 시간 동안 미국도 발전했지만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24년 전에 나의 위치와 나의 생활을 한번 회고해 보시면 그 24년 동안의 우리의 그 시간과 축적의 시간 속에 우리 한인 동포들의 역할과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이 아마 지금 떠오르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년 전에 이 옆에 있는 이 화면은 100년 전에 필립스 애비뉴거든요. 뉴욕에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차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한반도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되고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인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새로운 21세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우리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21세기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생각이 필요하고 이 앞서가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축적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25년간 동서독 통일을 하기 위해서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25년 동안의 독일 통일의 그 어떤 역사를 보면은요, 1969년에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독일도 과연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평화가 정착될 것이냐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국민들은 이 브란트의 동방정책 하나만큼은 정말 여당이 집권하던 야당이 집권하던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축적의 시간을 쌓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 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을 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동서독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970년 2차 정상회담, 1981년 3차 정상회담, 1987년 4차 정상회담, 그리고 1990년에는 드디어 독일도 전작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 3월 18일 날 전작권을 인수하고 90년 10월 3일 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이에 미국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키신저 국무장관이 1966년에 무력 포기를 할 용의가 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커다란 힘이 됐고요. 또 제1차 정상회담과 뮌헨 올림픽을 통해서 동서독의 분단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렸고요. 그리고 서독이 동독에게 10억 DM,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화를 차관을 동독에다가 제공을 했죠. 이 당시에 독일도 이것이 퍼주기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독일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단합해서 이 드디어 동서독 통일을 이룩했고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날 붕괴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독일 통일은 윈윈 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 못 사는 동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러한 많은 논란과 주장이 있었지만 동독은 복지를 얻었고 서독은 시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동서독 통일의 어떤 그 이후에 독일 경제는 BMW 주가가 무려 10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일본과 같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그런 어떤 노쇠화를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독의 싼 임금 또 그리고 동독의 경제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독일 통일 이후에 서독 주민의 1인당 연 가처분 소득이 1991년에는 13,780유로에서 2011년 그로부터 약 20년 후에는 2670유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통일은 하나로 합친 것이고 통일은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이 만약에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중국 눈치 봐야죠. 일본 눈치 봐야죠. 러시아 눈치 봐야죠. 그리고 또 한미동맹 더 강화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의 주도국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서독의 주민들은요, 동서독 통일 이후에 70%가 통일 후유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더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서독의 주민들이 이렇게 행복을 느끼기에는 이것 역시 저는 서독이 통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비한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가 없다면 이건 역시 저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씩 둘씩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는 밥이고 곧 경제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끝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그 앵겔 하원 위원장과 함께 제가 만난 캐롤린 멀로니 미 연방 하원 의원, 그분도 굉장히 다선 의원이죠. 신매선을 한 의원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2017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전쟁이냐 아니냐, 위기 상황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우리 앞에 와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정착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난 민주당 의원들 오늘까지 주디추까지 하면 6분, 그 다음에 여기 수석보좌관님 오셨으니까 브래드 셔먼 아테소 위원장까지 하면 7분인데요. 이 7분을 쭉 만나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것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는 미워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에서 제가 또 만난 토마스 수오지 그 재선 의원이시던데 젊은 의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미국의 그 연방의회가 열리게 되면 비록 트럼프와는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러한 발언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이고 곧 생명이고 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15일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병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2년 가족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남북한 간의 자유왕래 그리고 경제 공동체가 되면 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원이지만 이 미주의 한인 동포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세계가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정말 대단한 변화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이러한 그 걸음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대한민국의 일기 민주정부를 만드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해서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이러한 모토 아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까마득하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러한 축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제2기 민주정부였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러한 모토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새로움, 우리 사회에 던진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움은 지금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많은 그리움으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MBC 기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영상을 잠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후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변화인지를 그 일반 그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동차 타실 때 제일 변하는 걸 느끼세요? 본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열어줘야 될 수 있고 그런 게 제가 크게 변화죠. 그러세요? 네. 권 여사님께서는 뭐가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 집 앞에요.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마음에 주민들에게 조금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마워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순도 일 틈 없이 당첨은 주요 현안들
이 가운데 북한의 문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려 당원들께 보내는 격려 편지 아이들이 보내는 거 몇 개를 받아봤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지 않는 나라, 뭐 평화스러운 나라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아이들의 내용이더라고요. 인특사 앞에서 북한에 가시잖아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이런 일은 금방 한 번의 성과가 생기는 일이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인내심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한 발씩 그렇게 다가가야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를 썼던 그 학생도 지금은 아마 25 아니면 30대의 장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축적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쌓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축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50년, 60년, 30년, 40년 동안 쌓은 축적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아까 많은 칭찬을 해주셨지만 제가 대한민국의 재벌개혁, 사법개혁을 앞장서는 그러한 심볼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저는 저에게도 그런 축적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재벌개혁을 주장하게 됐냐. 저는 그것은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1985년부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워싱턴 DC에 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약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1995년부터 2년 반 동안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했었는데 토탈 5년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5년 동안 제가 본 미국, 그 미국은 이 공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 이것을 제가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다가 좀 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너무 특혜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재벌개혁을 주장을 하게 됐고요. 검찰개혁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됐냐? 검찰개혁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제가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여기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누구죠? 김경준 누나, 에리카 킴. 제가 LA 특파원 시절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명박이 BBK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그 검찰에서 수사를 너무 엉터리로 거짓말로 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래서는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겠구나. 이러한 어떤 저의 경험이 저를 이렇게 사법개혁을 하게끔 만들었고 또 오늘날 제가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을 하게 되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영선 행보가 진행하는 경제 매거진. 제가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바로 그 서울시청 앞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17층 BBK 사무실 그곳에서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했고요. 이명박 후보는 김정준을 아비트리지, 즉 차익 거래의 귀재라고 극찬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당시에
저에게 아비트리지 펀드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똑바로 잘못 보시겠죠? 이게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의 일인데요. KBS에서 토론 마치고 나온 이명박 후보를 제가 만나서 저 얼굴 똑바로 못 보시겠죠?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는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결국은 감옥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매일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라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긴 밝혀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를 검찰개혁을 하게끔 만든 하나의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정의를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어떤 막대한 임무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화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와 정의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요. 지금 많이 시장하실 텐데 배고프실 텐데 음식을 똑같이 나눠서 드리면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먹으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돼야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 밑에서 제대로 된 철학과 가치를 가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어떤 이런 철학 속에서 평화와 통일이 있는 거지 부패한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평화와 통일을 찾아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한 한 해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열매를 맺어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축적의 시간 속에 이러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5월 27일 또 번개 판문점 회담, 그리고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역사적이죠. 그 다음에 6월 9월, 요게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9월 12일 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백두산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많은 세계의 국민들이 백두산을 알게 하는 이러한 축적의 시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 5월 10일에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 저것도 오타가 2019년 2018년 9월 10일입니다. 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에 끊어진 다시 이어가자는 이런 평양에서의 약속과 연설을 역사적으로 하셨는데 이 연설 장면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네, 이러한 어떤 이 남북 간의 에너지, 이것이 같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얼만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주의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런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이 발걸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닥친 2019년, 저는 2019년은 2018년보다 더 중요한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2월 말에 있게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서는 아마 1차 정상회담보다는 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브래드 셔먼이 그 1월 17일 날 인터뷰한 북한의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미사일 역량을 동결하는 것이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다 라는 이 발언은 저는 미국 정가에도 역시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ICBM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ICBM에 관한 언급과 이 브래드 셔먼 아테소이 위원장의 발언은 맥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ICBM을 핵무기의 운반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운반수단으로 봐서 ICBM을 폐기하는 것은 곧 단순한 미사일의 폐기가 아니라 핵 폐기의 일환으로 보는 미국 정가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북미 간에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야기와 진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저의 예측입니다만은 UN 차원의 그 대북 제재는 유지하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2차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독자 제재의 일부를 완화한다는 이런 그 의미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적기를 타고 왔어요. 미국 국적기를 타고 왔는데 이 미국 국적기를 타고 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김영철 부위원장 자체가 미국의 독자 제재의 명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자 제재의 명단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일부 해제하고 허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인 신호다. 1차적인 신호이고 앞으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UN 차원의 제재 유지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서 이런 어떤 그 양측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 그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메시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관광에 관해서 조건 없는 재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그 캐롤린 멀로니 위원이 우리한테 그 뉴욕에서 만났을 때 그럼 우리 민주당이 도대체 한반도 평화와 어떤 이런 그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얼마 전에 또 허락해줬잖아요. 그럼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열심히 검토해 보겠노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회담이 2월 말에 있는 이 2차 북미 회담이 굉장히 뭔가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그 북미 정상회담의 와중에 한미 동맹 강화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5차례 있었습니다. 이 5차례에 있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한미 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난 수십 년간의 250만 우리 한인 동포들의 한인 사회의 힘은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을 업데이트하면 저기 부연합하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박영선 시의원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연방정부에 벌써 13명, 연방의회에 9명, 그 다음에 사법부에 5명, 주의원 3명, 시의원, 교육위원 2명. 이게 2017년 자료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한인의 힘이 지금 발휘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최강철 대표를 비롯한 이 K-팍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북미 이산가족 상봉. 그런데 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은 이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곧 성사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미주 한인들께서 역사를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1919년 정말 우리가 치욕적인 그 일제 식민지 시대의 3.1운동 시절에 그 자유와 인권을 외쳤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뉴욕주 상하원 의원에서는 그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뉴욕주에서 파견된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자유와 인권을 외쳤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내서 이 3.1운동 100주년을 뉴욕주의 3.1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결의안 채택이 있었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3.1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 우리 한인 116주년의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자유와 인권의 외침 이것을 10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더 되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것은 이런 우리 미주동포 110년의 축적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 살아있는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늘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과 또 대한민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가는 이 전환기적인 이 시기에 저는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가슴 벅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주 한인들이 하는 일에 저도 또 적극적으로 더 동참해서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으로서 같은 동지애를 느끼면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태인들이 에이펙이라는 그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 Committee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그 주이시 사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미주 한인들은 K-팩을 통해서 K-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주류 사회로 적극 진입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정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영선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